안녕하세요, 만마루입니다. 오늘은 계속 사랑해달라고 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연극성 기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TCI 검사를 해보면 자극 추구는 높고 위험 회피는 낮고 사회적 민감성은 높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중간인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리더십도 있고요, 유능하고요. 예. 그 관계에서 되게 영향력 있고 돋보이는 분들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랑스럽고 착하고 귀염성 있고 섹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한마디로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돌봄받을 수 있고 관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사귀게 되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깊게 연결되는 느낌들을 갖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뭔가 깊게 다가가려고 하면 약간 조금 거리감을 두는 느낌도 좀 느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이제 서로 연인 관계가 되면 또 굉장히 또 잘해줘요. 잘 챙겨주고 반응도 잘해주고 연애하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받는 느낌도 나고요. 서로 감정 교류도 되게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은 청구서가 날라오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조금 확인되고 깊어지면 우리가 서로 경계도 필요하고 뭔가 일상을 지루함을 이렇게 같이 견뎌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벤트적인 사랑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상대에게 반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좀 당연해지고 좀 덜 표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몹시 견디기 힘들어요. 그때부터 계속 더 확인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 나 안 보냐, 왜 나만 계속 봐야 되는데 다른 데 보고 있냐, 무슨 일이 있냐, 표정이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안 들리냐, 내 표정이 지금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냐, 내 감정이 안 느껴지냐, 내 행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알 수 있죠. 계속 아이만 보고 있잖아요, 어느 때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요구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연극형 기질하고 파트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돌봄 이슈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찾고 누굴 돌봐주면서 자기의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괜찮음을 확인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끌려요, 연극형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왜냐면 연극형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돌봄형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해주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줘요? 내가 원하는 그런 보상,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끌릴 거고. 돌봄형의 분들은 어떻겠어요? 연극형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정서도 좀 불안정하고, 인정받을 때와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감도 좋을 때와 나쁠 때 이런 괴리감도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불안정한 모습을 내가 돌봐만 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돌봄만 내가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돌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이가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또 끌리는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제 회피 유형이 끌립니다. 이 연극형 기질은 회피 유형을 보면 땡기고 싶어요. 뭔가 과장된 표현을 해서라도 내가 더 정서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왜냐면 상대는 그걸 잘 못하니까 그걸 많이 하면 이 사람이 날 봐주니까 그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 유형을 내가 뭔가 좀 쟁취하려고 하는, 회피 유형의 사랑을 좀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끌려요. 또 회피 유형도 연극 기질은 나한테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끌려요. 뭔가 그 연기를 하는 듯한 과장된 표현, 매력적인 어떤 모습들,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이 내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에게 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나다 보면 돌봄형은 지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의 불안정성을 진정시켜줘야 되고 내가 계속 반응해 주는 게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나도 좀 돌봄 받고 싶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돌봄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연극형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을 잘 돌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자기 관심, 자기 인정, 자기 돌봄에 대한 이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알지만 잘 공감해주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이해도, 타인에 대한 민감도 이거는 되게 높은데 그 높은 걸 상대편을 위해서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나도 좀 돌봐줘라고 했었을 때 그건 좀 네가 해결해, 아니면은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되게 공감받는 느낌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받는 분들이 지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나에 대한 돌봄은 없네, 이런 느낌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돌봐주려고 하는 또 그분의 또 역동이 있는 거고, 또 회피하는 분들은 이분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침범처럼 느껴져요. 회피형 분들한테는 경계가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연극 기질이 막 다가와가지고 어때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자기에 대해서 반응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부담스럽고 일처럼 느껴지고 침범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형 기질을 우리가 정신역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분의 그 삶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싸워요. 부모님이 막 싸우면 얼마나 아이는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막 큰 소리를 내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서로 폭력적인 장면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공포감, 두려움, 슬픔 혹은 분노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그런 감정을 마주했을 때마다 그 안에 있던 분노 감정, 슬픔 감정, 공포 감정, 두려움 감정은 다 숨기고서 가서 예쁜 짓 했던 아이예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엄마를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쁜 짓 하거나 이렇게 착한 짓 하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예쁨 받을 만한 짓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쁜 척하는, 센 척하는, 또 어른인 척하는 이런 가면들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패턴 그대로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의 어떤 모습 이런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만 초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형 기질의 그 뇌구조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른쪽이 다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오른쪽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오른쪽 안에 축두엽 옆에 그 귀 위에 이제 축두엽과 두정엽, 여기 두정엽과 그러니까 전전두엽 뒤에가 두정엽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안에 TPJ라는 구조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뭐 그 관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럴 때에는 막 도파민이 나오면서 계속 원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갖고 싶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위험 반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편도체에서 이건 지금 위험 신호야. 그래서 그런 위험 신호가 왔었을 때 계속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왜 나 안 봐?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어디 봐? 날 봐야지. 내가 뭐 한 거 안 보여? 나의 감정이 안 보여? 내 행동이 안 보여? 내 모습이 안 보여? 이러면서 계속 날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그 집중을 잠깐 놓치거나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이분한테는 불안이 막 올라오면서 막 얼굴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 감정이 있고 다른 데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통제당하고 있고 조정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고도 내가 관계를 잘할 수 있고 가면을 벗고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믿음, 또 가면을 벗고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가면을 쓰고 내 감정을 감추고 예쁜 짓 하고 사랑받을 짓 하고 뭔가 이런 척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위로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가면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떨 때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자기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가면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면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분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실 드랍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드랍된다는 건 상담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 상담자한테 좋은 내담자 역할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안에 깊은 정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지연시키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못 들어오게 자기도 모르게 막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그 안에 있었던 분노 감정,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공포 감정, 이런 것들을 만나야 돼요. 네. 그냥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 이걸 벗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안 벗으려고 해요. 네. 그 가면 뒤에 있는 나의 어떤 감정들, 내 모습들을 만나고 그 모습과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분과 자꾸 만나게 되는 분들, 그 돌보명이나 회피형분들, 네. 이분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경계. 네.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물론 좀 잘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워낙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니까 반응 잘 해주고 하는데, 다만 그 경계, 그 바운더리는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상대한테도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자꾸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것도 자기가 좀 알아야지 바운더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경계를 만든다는 건 결코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사랑하지 않는거나 거절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다 더 잘 지내고 보다 더 깊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관계에서나 이 바운더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계 설정은. 그래서 그런 경계 설정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연극형 기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가면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관계에서 뭘 잘 봐야 되냐면, 이 반응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이 없으면은 내가 그걸 위기로 지금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이 관계가 큰일 날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네. 그 반응 없을 때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마음도 있고, 상대가 왜 반응이 없지? 왜 저러지? 쟤 뭔가 마음이 식었나? 막 이거를 내가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요, 그 순간에 자기를 봐야 돼요. 네? 그 뒤에 있는 내 감정을 만나야 돼요. 뭐 분노일 수도 있어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내가 자꾸 만나야 돼요. 그 반응이 없었을 때 상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가면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사랑, 관심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기질인 연극성 기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기질과 잘 만나는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 내용이 연극성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과 관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힘들면 두 분 사이에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음마루였습니다.